네, 대선 특집 여기도 실업자들 코너 계속 이어갑니다. 자, 손바닥 왕자, 천공스승 그리고 건진법사 논란까지 이어진 윤석열 후보의 무속 리스크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논란 불거진 네트워크 본부 이걸 해체를 했습니다. 이거 적절한 대처라 보시는지 신 의원님? 이런 걸 무조건 빨리 해야 돼요. 논란을 이게 예. 좀 빨리 차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보니까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이제 선거대책본부 산하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신문에서 보도하기를 어떤 분이 와서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 해명을 쭉 들어봤더니만 무속인이 당 관계자가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인사한 적인데 선임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 직책 없이 많이 응원을 한다고 해서 인사한 적은 있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이라는 것도 뭐 권영세 본부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양복 입은 분이더구만요. 이렇게 스님처럼 머리 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고문이라고 하고 댕겼다 이런 취지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일정이나 메시지에 관여했느냐 이게 일반인들의 핵심일 텐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체 폭파시켜 버렸으니까 저는 뭐 빠르게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일반인들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주변에는 왜 저런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지 않은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심상문 조인님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최태경 위원장님. 예. 이 건진 법사님이 직책이 없는데 윤석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를 왜 해체합니까? 윤석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와 관계없는데 직책도 없는데 왜 윤석열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합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당시부터 손바닥의 왕자 논란 그리고 천공 선임 논란 그리고 이번에 건진법사 논란까지 이어졌죠. 오늘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 사설로 소개했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는 무속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설로 써놨던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무속에 기대고 무속인이 자꾸 연관되고 있는 이런 윤석열 후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 문제는요. 김건희 씨가 무속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본인 요번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도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분명히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소개됐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런 무속인들이 윤석열 후보와 한테 좀 접촉되고 결합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우리 박근혜 정부 당시의 최순실의 역할 또 최순실의 무속인과의 관계 이런 것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이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김건희 씨가 제2의 최순실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실제로 많이 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무속인과의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달라. 그리고 김건희 씨가 무속인과 연결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무속인을 공급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건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는다고 정말 좀 강하게 국민적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은 그 건진법사라는 분이 직책도 없이 본인의 권한 이상의 행위를 선대본부 내에서 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본부를 화들짝 놀라서 해체한 건가 아닌가 싶고 이게 이제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여러 무속 논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속도 신앙이라고 보면 개인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를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게 어떤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공적인 일에 자꾸 개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한 문제인 거죠. 아니 우리 헌법상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 있고 지금 국사를 두고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과연 이 국가 지도자 리더로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이 이제 처음도 아니고 왕자 논란부터 천공스승 논란부터 근데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매끔하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스님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어떤 종파의 스님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속인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이 진흙탕 논란의 영역을 만들 게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깔끔하게 선언하라. 네. 이제 그런 거 없고 내 종교나 내 믿음과는 무관하게 그런 것이 공적인 일에 공적인 의사결정의 영역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 거기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일정한 이제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이 후보 캠프 내에서 그러니까 선대위 내에서 김건희 씨의 이러저러한 논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떤 공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신성만 대목도 의원님. 이제 네. 무속이나 역술이나 다 뭐 큰 차이는 없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 보니까 종교본부 발대식을 했는데 종교인 17명의 임명장을 줬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또 한국 역술인 협회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역술인 협회장. 역술인 협회장. 예.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역술하고 뭐랄까 좀 무속은 다르다고 뭐 변명을 한 번 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네. 큰 차이가 없잖아. 뭐 주역을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뭐 역술인이고 네. 주역 공부 안 하고 신내림만 받으면 뭐 무속이냐 이런 차이도 아닌 거고. 또 하나는 정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대통령 후보까지도 아버지 묘를 옮겼니 육관도사니 다 기억나잖아요. 심지어는 뭐 심진성 씨 다 뭐 설송선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조금씩 있고 심리적 안정을 찾으는 사람들이 또 찾아가니까 그런 사람의 영향력도 좀 기대고 싶고 우리도 뭐 아침에 뭐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수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건데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박 총장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부분, 뭐 심리적인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시대에 누가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들어간다고 해서 뭐 윤석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뭐 부인이 퍼스트 레이디가 그까지 뭐 사람 끌어들여 할 그런 시대는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시 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큰 걱정 안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 단계에서부터 이런 작은 자본부터 좀 줄이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저 무속하고 이거 뭐 역수는 다르다 이런 얘기 같네요. 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전국의 역술인들이 네. 또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역술인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역 사주명리학은 그 동양 학문 중에 하나라고 본인들 생각하고 역술은 학문이다.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신내림 군하고 무당이 막 춤추고 동물을 이 하늘에 막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이는 무속하고는 다른 건데 그걸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이 길을 탈출하기 위해서 무속이나 역학이나 비슷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막 역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는 정도의 소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 그 포인트는 무속과 역술이 얼마나 다르냐 같냐 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뭐 임명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 국민의힘에 건진이라는 사람이 캠프에 앉아가지고 좌장 노릇을 했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부적절해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끊어내고 후보에게도 단호한 자세를 취하도록 강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쪽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나저나 김건희 씨 그 팬카페 회원수가 급증했다는 내용이요. 수십 배로 늘어났다. 아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들으셨습니까? 신성문 의원님? 저도 뭐 언뜻 얼핏 봤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 한 20 며칠 전에 그 뭐가 기자회견할 때 사과 기자회견할 때 보면 굉장히 조신하고 막 뭐 여리고 잘알프게 느껴졌는데 방송에 나온 그 사석에서의 말하는 김건희 씨는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다 표현, 겁이 없다, 대범하다, 뭐 이런 당당하다 여러 가지가 가능할 정도에 있으니까 아마 특히나 미투 인식이나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2030 남성들의 인식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남성답다라는 그 김건희 씨를 만나본 사람들의 전형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 보니까 아마 특히 2030 남자나 입장에서는 누님 뭐 이렇게 좀 그런 팬덤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젊은 여성들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전통적인
영부인의 그런 인상과 다른 젊은 전문 직업인으로서는 당당함에 좀 그런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 섬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신의원께서 미투 인식이 2030 남성과 비슷하다. 제가 만나본 2030 남자들의 인식과 예. 거의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제 판단이에요. 예, 신성문 전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그 남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 예, 신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자, 부분에서요. 네. 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네. 입장을 표명할 시에 예. 그쪽에 팬덤이 생기는 것은 예, 뭐 현대 정치에서 종종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좀 편향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열광하는 팬들도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저 한마디만 더 하면요. 지금 TV 토론이 윤석열 이재명 양자 간의 TV 토론 27일로 결정되었었는데요. 이것이 31일로 또 연기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셨죠.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과정에 예. 그래서 이재명 네네. 후보께서 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해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멘트를 냈는데요. 네. 이 31일이라는 날짜가 또 무속에서 손이 없는 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가 이거 확인해봐야겠는데. 예. 요거는 좀 확인이 예, 필요하고 확인을 해보시죠. 저는 오면서 확인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왜 국민들에게 이런 의심을 하도록 하는가? 아니 참 방금 최태병 대변인 말씀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저 예.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꼭 손이 없는 날인지 아닌지는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무협상단이 나가서 예. 현직 의원들끼리 협상을 해서 결정을 27일 또는 30일 뭐 이렇게 됐는데 20절 이렇게 합의가 됐었죠. 네, 네. 그걸 30일로 바꾸는 게 손 없는 날이고 그렇게 보니까 뭐 김건희 씨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제 말은요. 예, 합의가 된 걸 왜 굳이 뒤에 바꿉니까?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논란을 만들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박원석 제가 두 가지 묶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걸 설 전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일단 많이 볼 김건희 때. 씨 그 발언 여러 발언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제 성폭력 피해 가해자 옹호 발언입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사적인 대화에서 그런 걸 발언하는 것 자체를 두고 2차 가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2030 남성들 다수의 인식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예. 만나보신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일본 사람도 남성들 있겠지만은 말씀하셨어요? 저 예.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저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안희정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해명해 주실 것을 저는 요구를 하고요. 네. 그리고 토론을 27일로 31일로 하느냐를 떠나서 이 토론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 담합이고 선거 담합이다.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 방송사들의 자체 토론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이거를 사실상 두 당이 합의해서 방송사한테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꼼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이거는 이 토론회에서 나머지 후보들을 배제하고 그 후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 네네. 그 내쫓는 거다. 그런 목소리들을. 예. 아니 세상에 그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학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양당 후보가 공정 상식을 입만 열면 외치시는데 진짜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언론인 단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성명을 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아니 텔레비전 토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27일이든 30일이든 어쨌든 되긴 될 거 아닙니까? 이 마당에 다 합의했는데 날짜 때문에 뭐 그러실 수는 없다. 이거는 또 하나 조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나가겠다. 나는 그 날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안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토론 자체가 성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합의문을 유심히 보니까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한다.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의 합동 초청 토론 형식으로 주간에 요청한다. 지상파 방송사, KBS, MBC, SBS 이야기, 그다음에 국정에 관한 모든 현안을 토론한다. 이렇게 4개 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날짜를 놓고는 아마 조금씩 다른 게 처음으로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는 만큼 제가 볼 때 양쪽 진영 다 굉장히 긴장하고 최대한의 뭘 자기한테 유리한 걸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31일 설 전날 10시에서 12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9시까지를 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27일 밤 10시에서 12시까지 120분 동안 방송 3사에서 하자는 대로 합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이 27일 또는 30일 날 이루어질 거로 봐요. 근데 그러면 지금 결국은 정의당 쪽에서는 문제제기 하는 거가 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왜 둘이만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건 담합이다. 꼼수다 말씀하시는데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는 뭐
다 다자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방송국 주관하에서 뭐 네. 2분이 할 수도 있고 3분이 할 수도 있고 4분이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는 양자 대결이 방송이 더 용이하다고 해서 예. 그렇게 추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꼭 두 사람을 전혀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사람이 해도 좋고 세 사람이 해도 좋다는 입장을 유연하게 밝힌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는 TV 토론회에서는 뭐 이미 할 이야기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오면서 제일 마지막 특종이 예. 하천대유 김만배 예. 대장동 그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6사람에게 예. 돈을 주기 위해서 420억을 조성했다. 이게 지금 특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 요 관계 이야기 잠깐 해도 1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얘기 좀 아껴뒀다가 예. 다음에 하기로 요거 하시죠. 꼭 YTN에서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지금까지 여의도 실업자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태경 민주당 부산선대위 국무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